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득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 검수완박은 윤석열과 문재인의 이제 합작품이죠. 그리고 그 검수완박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검수완박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또 조금 생소했었는데 어느덧 굉장히 익숙한 마치 사자성어처럼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고요. 또 최근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또 문재인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림으로써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황 대표님과 또 혁명 21당이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또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가지 정말 안 짚고 넘어갈래야 안 짚을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불과 며칠 전에 검수완박을 합의해줘 놓고서 마치 정말 이 법을 늘 반대해왔던 것처럼 쇼하는 이 국민의힘 당을 보면서 정말 저게 삼류연기인지 자아분열인지 다중인격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롯해서 윤 당선인, 그리고 또 전원, 민주당 의원은 전원 또 찬성했다고 하죠, 이 법안에. 그리고 거기에 또 정의당도 또 꼈어요. 예, 정의당은 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의 지지를 왜 못 받는지 이런 행동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예, 정의당 또 껴서 여기에 또 인원수 채우고, 그리고 또 되지도 않는 연기력으로 이렇게 쇼하는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이렇게 최근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검수완박도 검수완박이지만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이 나라를 왜 일본에 빼앗겼는지 좀 이해가 가죠. 일본 우리나라 식민지 35년 했었는데 일본 탓할 마음이 별로 없고요. 정말 이런 정치인들이 100년 전에 태어나서 정치했었으면 나라를 팔아먹고도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 낮은 수준, 그리고 어떤 그 도덕성이나 어떤 기본 염치조차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나이가 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옛날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정치하던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욕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양반이었구나. 솔직히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년 전쯤에 욕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양반이고 나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 시간이 갈수록 정치인들의 수준이 높아지기는커녕 정말 계속 퇴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것도 참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당선 이유랄까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조국 수사 아니었겠습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수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입시 비리 관련 수사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 권력에 저항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정말 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큰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뒤돌아보면은 어떤 조국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이익,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신라젠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울산 부정선거고, 그리고 각종 펀드,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도 정제유를 밀무역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 수사가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사실 조국
관련해서도 뭐 입시 비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당시에 뭐 펀드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이제 뭐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그 어떤 북한선언 강제 북송이라는 살인죄 내지는 어떤 살인방조죄 같은 범죄가 청와대에 의해서 일어났는데도 그 당시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특별히 뭘 했다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대로 이렇게 수사가 됐거나 뭐 이렇게 뭐 정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어떤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이 정의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것조차도 어떤 돌이켜보면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게 아니었나, 솔직히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것만이라도 하는, 그렇게라도 어떤 이 권력에 저항하는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통령 당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칭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항해서 어떤 싸우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마땅한 의무랄까요? 그거는 당연히 그 문재인과 또 문재인 사람들, 그리고 또 문재인의 또 5년 동안 한 잘못들을 다 청산하고 돌이키고 사법 처리할 사람들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을 대선 기간 때도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그가 어떤 조국 수사로 인해서 얻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은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와서 정말 우크라이나가 정말 힘들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이 젤렌스키와 만약에 한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만약에 푸틴이 젤렌스키와 한편, 즉 젤렌스키가 사실은 러시아의 스파이여서 푸틴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푸틴과 합세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네, 사실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스토리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어느 정도 현실인 것 같아요. 문재인을 푸틴이라고 비유하면 한국의 젤렌스키가 되어야 할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과 짜고 합작해서 지금 검수완박 같은 거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니, 이게 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죠. 예.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그 우리 팀의 수비수가 상대 팀의 공격수의 골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자살골을 일부러 넣으면 이게 경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검찰총장을 그 사직할 때 검수완박은 이제 부패 완판이라고 하면서 그만뒀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과 그 문재인이 합작해서 검수완박을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거는, 윤석열이 대선 운동할 때 문재인과 맺은 그 빅딜이든 아니면 이게 기득권을 위한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든, 이게 이유가 뭐든 간에 정말 좋은 이유가 아니고요. 본질은 어떤 자신들의 잘못을 검찰한테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깜빵 가지 않겠다, 감옥에 가지 않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뭐 이해를 해줄 만한, 뭐 설령 우리가 그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다, 그 문재인과 윤석열 사이에 오간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20년 넘게 다닌 직장이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뭐 수사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가 검사라는 직업이 있고 검찰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20년 넘게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조직 생활이 그렇지만은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검찰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행정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뭐 어떤 사무적인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어떤 수사를 마치기 위해서 어떤 그 검찰이란 조직 안에서 정말 서로 도와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내부 고발이라든가 즉 뭐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까지 그 자기의 조직을 배신할 수 있는 이 정도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을까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예. 왜냐면 기본적인 양심들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심지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윤석열이 훨씬 나쁘죠. 왜냐면 문재인은 검찰 조직을 배반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문재인은 검찰에 속해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검사 출신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문재인이 검찰을 배반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이 배반한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윤석열이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인 검찰을 배반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뭐 감정 없이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 앞에는 이제 앞으로 배신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건 리더십의 큰 상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아랫사람이 윤석열한테 아부는 할 수 있어도 충성하고 뭐 정말 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윤석열을 보자 한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누군들을 배신 못 하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이거 자기도 아무리 잘해줘봤자 열심히 해봤자 배반당할 때는 쉽게 배반당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더십의 큰 상처를 입은 거 뭐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사회생활을 뭐 그렇게 오래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저도 이제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1순위 중에 하나가 그 배신 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아는 게 없으면 사실 공부하면 돼요. 뭐 좀 무식하고 그러면 공부하면 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뭐 모르는 거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게으르다. 그럼 사실 뭐 마음가짐 바뀐 것만으로도 하루아침에라도 정말 성실하게 살면 또 게으름도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이 배신하는 습성은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무섭죠. 왜냐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잘해주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만으로도 약간 이 사람이 좀 배신할 것 같다 이런 느낌만으로도 그런 행동이 이런 어떤 경계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처럼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분명하게 자기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렇게 제 3자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지겹도록 본 행동이죠. 지금 뭔가 좀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 좋은 것부터 벌써 취임도 하기 전에 배우는 느낌인데요. 뭐 소통한답시고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처음에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 소통은커녕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심지어는 무슨 문재인보다도 기자회견을 덜 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마저 드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검수완박이 되면 정말 그 민주당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그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사람들의 바램대로 자기네들이 무사하고 뭔 짓을 해도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 신자로서 입장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렇게 한번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직업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도자라든지 그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바친다고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어떤 성직자 신부님도 포함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성직자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직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직업을 가진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운다? 정말 나중에 큰 벌 받죠. 예, 그래서 이런 직업들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물론 이제 그 직업을 통해서 정말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또 큰 상이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평소에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또 세우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나라의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약에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즉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번개를 내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이때 이 정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어떤 일반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의하면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들, 범죄자들을 이렇게 벌함으로써.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정부패하고 어떤 법을 공정하게 이렇게 적용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한테도 잘못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공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도 심판받지 않는 그런 직업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공권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결국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무리 범죄를 지어도 깜빵 가지 않겠다, 감옥 가지 않겠다, 검사에게 기소당하지 않겠다 이건데, 이거는 마치 이건 제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직접 벌해달라고 애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런 사법제도를 통해서 감옥 간다? 그러면 사실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힌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무섭죠. 예. 근데 이거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무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매를 벌고 화를 자초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또 드리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황장수 대표님과 또 혁명 21당이 또 앞장서서 헌법 소원을 또 이렇게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재판관 분들은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사실 법 공부를 더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70년 동안 이어진 법을 자기네들 깜빡 안 가겠다고 급조한 법이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아마 대충 딱 봐도 문제투성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헌법재판관 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일본의 법정 드라마 리갈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본과 사실 한국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일본 드라마인데요. 그 리갈 하이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도 클립이 있더라고요. 민의, 즉 국민의 뜻이라는 클립으로 코미카도 켄스케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전 국민이 싫어하는 살인자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온 국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이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법정에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싫어하고 사형이 당에 마땅하다고 그냥 마음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든 없든 그 피고죠. 그 사람이 사형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미카도 켄스케라는 그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죠. 국민의 뜻은 법정에서는 필요 없다.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뜻, 즉 여론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재판관들이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들 8명이든 9명이든 그 사람들의 그 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정치인들의 입김이나 혹은 뭐 어떤 국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 재판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갈 하이 미니 관련 클립 한번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